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지난 시간 5강 배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오늘부터 드디어 객체 지향 자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 객체 지향 이전의 프로그래밍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객체 지향의 등장 배경과 이해, 왜 객체 지향이라는 게 등장을 했는지, 그리고 메소드의 이해까지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객체 지향 이전의 프로그래밍. 자, 객체 지향 이전의 프로그래밍은 우리가 절차 지향이라고 합니다. 절차 지향 언어. 대표적인 게 C 언어입니다. 절차 지향 언어라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쭉 코딩한 방식 그대로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 1서부터 10까지 정수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 결과 짝수인지 홀수인지 파악해 보자. 자, 만약에 1서부터 10까지 정수의 합을 구하는 거 쭉 반복해서 더해야 되니까 포문을 이용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포문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용해서 합을 구했습니다. 자, 다음에 그 결과값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파악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나머지 연산대로 나눠서 0이면 짝수, 그렇지 않으면 else 쓰면 되겠죠. 여기다가 굳이 else if result는 1 이렇게 안 해도 되겠죠. 왜 그러냐면 둘 중에 하나에 다 걸릴 테니까 else만 써서 홀수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어떤 내용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시간의 흐름 코딩한 순서대로 쭉 내려오면서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int sum 선언했고 초기화시켜주고 result 선언 초기화시켜줬고 폼은 돌아와서 합 구하고 sum 값 구하고 그 다음에 system.out으로 찍어주고 그 다음에 result 구하고 result 비교해서 분기 타서 짝수인지 홀수인지 나타내고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순차적으로 실행이 내려오면서 실행이 되는 언어를 갖다가 우리가 절차 지향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객체 지향이라는 거에 대해서 안 배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코딩한 방법, 예제들은 다 절차 지향으로 우리가 코딩을 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객체 지향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서 살펴본 프로그램 방식은 절차 지향 언어입니다. 왜 절차 지향 언어예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이렇게 오면서 프로그램이 실행되게 우리가 코딩을 했으니까 이런 걸 절차 지향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실행됩니다. 절차 지향 방식은 방식을 이용하면서 개발자들은 몇 가지 비효율적인 면을 느끼게 됩니다. 자, 어떻게 느끼냐면 기존에 1서부터 10까지 우리가 합을 구했어요. 자, 이것을 변경해서 5에서부터 100까지로 변경을 하게 돼요. 그러면 똑같은 로직이지만 그죠? 1서부터 10까지 구하나 5서부터 100까지 구하나 똑같은 로직입니다. 하지만 다시 우리가 작성했던 코드, 이 코드를 i 값을 변경하고 여기 끝나는 값을 또 변경해야 되겠죠. 이런 값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단지 지금은 1에서부터 10까지 5에서부터 100까지 한 번만 변경되는데 수시로 변경된다. 수시로 변경되는 게 내가 원해서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가지 상황, 예를 들어서 뭐 네트워크의 상황에 따라서 그죠? 사람이 임의적으로 변경하지 않아도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에서 수시로 변경된다면 그런 모두한 경우 n 경우의 로직을 다 만들어 놓는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동일한 작업이지만 다시 매번 소스를 수정해야 된다는 거, 이런 불편한 작업이 있습니다. 자, 둘째, 기존의 로직을 다시 사용하게 될 때 다시 코딩을 하는 방법과 기존 코드를 카피해서 재사용하는 방식이 있으나 두 방법 모두 비효율적이다. 자,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로직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포문을 이용해서 0서부터 10까지 다 이렇게 합을 구하라는 로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코딩을 지금은 몇 줄 안 돼요. 한 열 몇 줄 되겠죠, 이게. 근데 만약에 100줄, 200줄, 300줄 이렇게 길게 코딩을 하다가 요런 수치만 달라지지 똑같은 로직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 로직을 컨트롤 C에서 밑에다가 똑같이 붙여놓는 거죠. 그리고 i 값만 내가 원하는 대로 변경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i가 예를 들어서 100까지 구한다. 5서부터 100까지 구한다. 이렇게 변경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또 밑에 필요해요. 그럼 또 카피하면 되겠죠. 똑같은 로직이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카피하다 보면 코드의 양이 많아지고 그죠? 그리고 나중에 유지 보수도 엄청 힘들어져요. 그래서 뭔가 비효율적이다.
이런 방식. 자, 셋째, 두 번째 방식으로 코딩을 하면 동일한 로직의 코드의 문서 내 동일한 로직의 코드가 문서 내에 넘쳐나. 그죠? 아까 봤죠? 이런 동일한 로직의 코드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겠죠.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코드의 양이 너무 길어집니다. 추후에 유지보수가 어렵습니다. 유지보수도 어려워지고 코드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코드를 볼 때, 나중에 한참 뒤에 코드를 볼 때 코드를 바로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절차 지향 언어를 이렇게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 세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뭐냐면 바로 함수라고도 하고요, 메소드라고도 합니다. C 언어를 하신 분들은 이제 C 언어에서는 함수라고 그러고요, 자바에서는 메소드라고 합니다. 근데 거의 비슷한데,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정도로 비슷한데, 자, 어쨌든 함수 또는 메소드라는 녀석을 만들어 놉니다. 자, 이건 뭐냐면 로직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로직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아까 이용했던 포문이에요. 포문을 이용해서 뭐 시작하는 값에서 어느 수까지 다 더해라. 그래서 이게 나올 때는 합이 나옵니다. 합. 썸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숫자 두 개를 집어넣어 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는 0에서부터 10까지였습니다. 0하고 10을 넣어줬어요. 이렇게 어떤 로직을 만들어 놓고 그때 상황에 맞춰 갖고 값만 변경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이런 로직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썸이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에서 100이면 5 넣어주고 또 100을 넣어주고, 즉 아까는 로직이 계속해서 카피해서 이렇게 쓰는 방식을 하다 보니까 중복된 로직이 계속 생겨나게 됐지만, 이렇게 함수라는 메소드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로직을 하나만 만들어 놓고, 너는 값은 가지고 있지만 값은 내가 넣어줄게 하면서 이렇게 호출부 쪽에서 이렇게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반환 값으로 이렇게 어떠한 결과적인 값을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메소드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읽어볼까요? 로직만 만들어 놓고 그때 소스 데이터를 주면 메소드가 알아서 결과값을 반환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의 로직만 만들어 놓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값만 경우에 따라서 주면 그거에 따른 결과값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코드를 수정해 보면, 위에 코드죠. 포문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수정해 보면 썸이라는 거, 이게 메소드 이제 명입니다. 좀 이따가 이제 자세히 하나씩 다 살펴볼 텐데요. 자, 썸이라는 메소드 명을 만들어 놓고 얘는 매개 변수로 i하고 j 숫자 두 개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r이라는 이런 인트형 변수를 일단 0으로 초기화시켜 놓고요. 다음에 이 로직 안에서 돌아갑니다. 이제 그래서 h는 i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 i 어디 외부에서 준 값이죠. 이게 i서부터 시작을 하고 어디까지? j까지. 그죠? h는 하나씩 계속해서 h가 하나씩 더해지면서 계속해서 r에다가 숫자를 더해 나갑니다. 그리고 다 돌고 나서 맨 마지막에 리턴을 해줍니다. 누구한테 리턴을 해주냐면 이 썸을 호출한 녀석이 있어요. 호출한 녀석 쪽으로, 야, 너 나한테 i하고 j 값을 줘갖고 내가 연산한 결과 이런 r 값이 나왔어 하고 다시 호출부로 이렇게 값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리턴 반환 값이라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짝수와 홀수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even add라고 그래갖고 어떤 값을 하나 던집니다. 여기 이렇게 던지면 얘가 string r, 그 다음에 new string 객체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들어온 값을 2로 나눠서 이게 0이면 r은 짝수입니다. r이 어떤 거면 문자열에 짝수입니다라는 문자열을 데이터를 넣어놓고요. 그렇지 않으면 홀수겠죠. 그렇죠. 홀수를 넣어놓고 얘를 호출한 호출부 쪽으로 다시 이렇게 r을 리턴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값만 던지면 이 안에서 어떻게 쿵작쿵작 어떻게 일이 되는지는 몰라도 반환값으로 짝수인지 홀수인지 나는 쉽게 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소드는 로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값을 주면 호출부에다가 값을 다시 반환해 줄 수도 있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메소드에다가 값을 주면 메소드가 알아서 동일한 로직으로 계속해서 연산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객체 지향 등장 배경과 이해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처음에 절차 지향 언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요런거 여기서 문제가 동일한 로직이 계속해서 재활용해서 쓰이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로직을 좀 코드를 간략화해 봤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메소드를 이용해서 사용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효율이 증가한 거겠죠. 로직을 한두 개, 내가 원하는 로직을 딱딱 만들어 놓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값만 변경을 해주면 이렇게 리턴으로 해서 값이 반환되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변했는데, 이것도 쓰다 보니까 이거에 또 한계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메소드를 이용한 방식으로 개발자들은 아주 많은 효용을 느끼게 되었다. 하지만 메소드를 이용한 방식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많아지고 메소드가 많아짐에 따라 코드의 양이 또 많아지는 결과가 나타났고, 이러다 보니까 코드의 양이 많아져서 나중에 유지보수할 때 코드를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과 공수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등장한 방식이 객체 지향입니다. 객체 지향. 자, 객체란 동일한 성질의 데이터와 메소드를 한 곳에 모아두고, 그죠? 메소드가 막 이렇게 있습니다. 메소드가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다양한 메소드들이 있는데 이 메소드들 중에 좀 연관이 있다 싶은 애들끼리 이렇게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죠? 메소드를 한 곳에 모아두고 필요한 곳에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만든 덩어리. 그죠? 요걸 우리가 객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객체란 게 아직 와닿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한번 끝까지 객체 강의가 3번 정도에 걸쳐서 이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한번 끝까지 계속 들었다 보시면 객체란 개념이 조금 이제 와 닿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쉽게 생각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객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객체를 이용한 프로그램 방식을 객체 지향 방식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자전거, 주방장, 그 다음에 프린터기, 자판기, 휴대폰 등등. 자, 자동차에는 어떤 메소드들과 어떤 데이터들이 있죠. 자, 여기는 색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고요. 자동차에 빨간색 자동차, 검정색 자동차, 하얀색 자동차, 이런 색상이라는 데이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엑셀이라는 메소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엑셀이라는 데이터에 사람이 발로 꾹 힘을 많이 줘서 누르느냐, 조금 줘서 누르느냐에 따라서 차는 빠르게 달리느냐 아니면 느리게 달리느냐가 결정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엑셀, 색상이라는 데이터와 엑셀이라는 메소드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차에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묶어서 자동차 객체를 묶은 거고요. 자전거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자전거도 페달이라는 메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색상이라는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처음에 절차 지향 언어로 우리가 코딩을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코딩을 했는데 이게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뭐가 등장했다? 메소드라는 게 등장했다. 여기요. 메소드라는 게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메소드도 점점 데이터 양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있어서 뭐가 등장했다? 객체라는 것이 등장했다. 그래서 메소드를 그 데이터와 함께 이렇게 묶어서 덩어리를 묶어 놓은 거, 이런 거를 우리가 객체라고 한다 라고까지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이제 알아볼게요. 이제 메소드의 이해, 그죠? 메소드 문법입니다. 메소드는 이렇게 먼저 여기가 먼저 접근 제한자라고 해서 이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접근 제한자를 이렇게 앞에 둡니다. 자, 퍼블릭이란 거는 어느 곳에서나 다 이 sum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나중에 할 텐데 프라이빗도 있습니다. 자, 이게 프라이빗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sum이라는 메소드는 누구만 사용하느냐? 동일한 클래스에 있는 애들만, 그 녀석들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클래스의 sum이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일한 클래스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접근 제한자 프라이빗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접근 제한자를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타입,
반환 타입입니다. 얘는 나중에 r을 반환한대요. 그래서 r을 여기다 만들어서 r int죠. 이게 반환형이. 그래서 반환형을 여기다 써줍니다. 접근 제한자 써주고 반환형 써주고, 반환을 하지 않는 메소드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void를 써줍니다. void. 만약에 캐릭터 문자 하나를 반환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캐릭터 쓰면 되겠죠. 자, 참 거짓, 그죠? 불리언 변수를, 불리언 값을 반환을 해줍니다. 그러면 불리언, 그죠? 불리언을 이렇게 여기다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반환 타입인데 반환 타입을 여기다가 명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는 메소드 명입니다. 메소드 명을 써주고요. 자, 다음에 int i, 그죠? 여기는 파라미터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출부에서 파라미터 이거 같은 경우는 int형 변수 i 값을 하나 넣어주고 또 int형 j 변수를 넣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파라미터를 만약에 한 개만 받겠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겠죠. int i 하고 가로 그냥 이렇게 끝내버리면 됩니다. 자, 3개 받겠다 그러면 int i, int j, int h,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만큼 호출부에서 이렇게 파라미터 값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달된 파라미터는 요 로직 안에서, 요 메소드 안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요 바깥쪽, 요쪽이나 요쪽에서는 효력이 없고 요 안쪽에서는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수를 갖다가 지역 변수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i는 어디에 쓰여요? 여기 이렇게 쓰였네요. 그 다음에 j는 여기에 쓰였고, 그 다음에 h는 여기 있네요. 자, h 쓰였고 r 여기서 쓰였죠. 다 지역 변수입니다. 요 안에, 요 메소드 안에서만 쓰일 수 있는 그 변수들이에요. 자, r은 로직을 통해서 이렇게 반환 형식으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 메소드는 양식은, 문법은 그냥 간단해요. 접근 제한자, 퍼블릭이 될 것인지 프라이빗이 될 것인지, 그죠? 여러분이 결정해서 쓰면 되고, 반환 타입, 반환하지 않는, 반환 값이 없는 경우에는 void, void, void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 명을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그냥 가로만 쳐면 됩니다. 다 없애면 돼요. 그리고 파라미터의 개수대로 타입에 맞춰서 똑같이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안에 로직 돌고, 얘는 리턴 타입이 int네요. 그러니까 반드시 return이란 키워드를 이용해서 정수를 리턴해 주는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메소드의 이해에서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용자로부터 1부터 9까지의 숫자를 입력받는데요. 스캐너 객체 가지고 숫자 입력받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입력받아서 9구단을 출력해보자. 자, 이 예제를 한번 꺼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포트해서 요거겠네요. 자, 보시면 스캐너 객체를 이용해서 일단 사용자로부터 숫자를 입력받습니다. input이라고 되어 있네요. 스캐너 next int 해서 받고요. 자, input이란 변수에 사용자로부터 받은 변수가 들어가 있고요. 자, 9구단, 이거는 잠깐만요. 여기를 주석 처리하고, 이거 아직 안 배운 내용이니까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처리할게요. 자,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9구단 메소드를 만든 겁니다. 자, 9구단 메소드를 만들어 가지고 int i 숫자 하나를 받죠. 그리고 반환값이 없대요. 그죠? 여긴 접근 제한자고, 그래서 퍼블릭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반환 타입은 없습니다. 반환값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메소드 이름은 9구단입니다.
그 다음에 int형 i 숫자 하나만 받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호출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99 호출할 때는 메소드 명을 써주면 돼요. 99단. 자, 요 클래스명 여기가 메인 메소드죠. 그죠? 메인 메소드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이쪽은 쓸 수 없고요. 이 메인 메소드는 그 JVM에서 호출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먼저 이 클래스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찾았고요. 클래스 우리가 스캐너 이용할 때 똑같이 스캐너 이렇게 스캐너 명 클래스 명 써주고 객체 명을 이렇게 정해주듯이 똑같이 이렇게 클래스명 99단 요 클래스명 써주고요. 그 다음에 그 객체명 해서 이렇게 new 아직 안 배웠지만 new 생성을 합니다. 생성을 해주고 요 클래스 안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죠. 요 클래스 안에 99단이라는 메소드가 있죠. 그래서 얘를 호출하기 위해서 요 클래스 객체명 점 99단 여기다 무엇을 넣어주냐면 input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를 넣어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폼은 이 안에 뭐가 있냐면 폼은이 있죠. 그래서 폼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j는 1서부터 10까지 돌아간대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까지 돌아갈 수가 있고요. system.out.print ln을 해서 i 그 사용자가 입력한 값 곱하기 j 그죠? 여기 j서부터 9까지 1서부터 9까지 돌아가는 값 그 다음에 결과값 이것을 쭉 출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F11 누르면 자,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5단 99단 5단을 보고 싶다. 5를 입력하고요.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5, 1은 5, 5, 2, 10에서 5, 9, 45까지 이렇게 5단에 99단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여기에 99단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거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따라 하세요. 따라하고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객체의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법입니다. 메소드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우리가 public void 99단이라는 메소드를 만들었고 얘는 매개 변수를 한 개 받는데요. 어떤 타입의 매개 변수? 정수 int 타입의 매개 변수를 하나 받고요. 그 다음에 반환형은 없다고 했습니다. 반환형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return 같은 키워드가 없는 거겠죠. 그죠? 반환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void를 줬고요. 그 다음에 이 객체 변수명을 이용해서 레퍼런스 변수를 이용해서 99단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input을 주네요. input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죠. 그래서 폼을 돌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99단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소드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한 번을 썼지만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 나가면서 99단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호출 여기를 호출부라고 그러고요. 여기를 실행부라고 여기를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출을 해 나가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99단까지 출력하는 것을 알아봤고요. 자, 오늘은 객체 지향의 첫 시간이어서 조금 여러분이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는 처음에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한 방식 절차 지향, 그죠? 절차 지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절차 지향도 훌륭한 방식의 언어지만 절차 지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중복된 코드가 많아지고 유지 보수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등장한 게 같은 로직은 재활용하자 라고 해서 메소드란 거를 우리가 만들어내게 되었고요. 이 메소드도 이용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져 갖고 같은 동일한 비슷비슷한 메소드들끼리 한번 모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란 거, 객체란 것을 만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메소드의 양식은 문법은 이렇게 접근 제한자 써주고 반환형이 있을 경우에 반환형의 데이터 타입 반환형이 없으면 void 써주고요. 다음에 메소드 명,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어떤 게 올 것인지 명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예제 다시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객체 첫날이어서 객체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만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좀 더 본격적으로 객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